안녕하십니까. 2월 16일입니다. BIB 방송 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어제 하루도 편히 잘 계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하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력 1월 25날 을사일 뱀날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벌써 2023년도 시작한 지 47번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탄생하는 월계수입니다. 월계수는 모든 승리를 뜻하죠. 그래서 승리를 뜻해서 옛날엔 마라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라톤에 5승 하면은 월계수입으로 관을 만들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는 월계수가 굉장히 음식 하는데 많이 잡내를 없앤다고 쓰고도 있죠. 탄생석은 드라바이트고요. 2월달 탄생석은 자수정이 되겠습니다. 탄생목은 삼나무가 되겠고요. 오늘 우리 주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8년도입니다. 청량호가 납북 사건입니다. 청량호 이러니까 배인가 보다 합니다만은 배가 아닙니다. 비행기입니다. 청량호 납치 사건은 1958년도 2월 16일 대한항공의 전신, 지금 대한항공 전신인 대한국민항공사의 여객기가 경기도 평택시 상공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사건입니다. 즉 간첩에 의해서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항공기 납치 사건입니다. 1958년 2월 16일 부산발 서울행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청량호 여객기는 기장 윌리스 P. 폴스와 부기장 맥클랜드 미空군 중령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승객이 29명인데 성인이 28명과 어린이 1명, 승무원 3명 및 미군 군사고문단원 중령 1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4명을 태우고 오전 11시 30분에 이륙해 경기도 현 평택시 상공에서 납치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평양에 있는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강제 착륙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객 중에는 청량호 기장인 홈스 및 미국인 2명과 독일인 요한 리버트 히스 부부 등 외국인 4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한 미국 대사관과 독일 대사관이 승객 송환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1958년 3월 8일 납치범으로 생각되는 7명을 제외한 모든 승객과 승무원 총 29명을 대한민국에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북한입니다. 광명성절입니다. 광명성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1942년 2월 16일에 김정일이가 출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김정일이 생일인 태양절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원래의 명칭은 2월절이었으나 김정일 사후에 광명성절로 개청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광명성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정일을 부르는 별칭입니다. 태양절과 마찬가지로 각종 전시회와 체육대회, 예술공연, 주체사상 연구 토론회, 김정일화 전시회 등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생일을 맞는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생일이 바로 1941년생 김정일입니다. 북한의 독재자지요. 1941년 2월 16일인데 원래가 1942년으로 북한에서는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했습니다.
또한 김재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며 아버지 김일성, 어머니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김정일이 1942년에 백두산 근처 밀양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합니다. 출생연도를 1942년으로 조작한 것은 김일성의 출생연도도 1912년과 30주기를 맞추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정확한 출생지를 두고는 논란이 많으나 명백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히 밝혀졌다고 합니다. 만주에서 일본군의 토벌에 쫓기던 김일성은 김정숙과 함께 부하 몇 명을 데리고 1940년 10월 23일 소만 국경 불법 월경하여 소련으로 도주했습니다. 소련으로 망명해온 한일 연군들은 보로실로크 오늘의 우수리스크라고 합니다. 근처의 남야응과 하바르코스 인근 바츠코의 마을에 북아야영 두 곳에 분산 수용됐는데 김일성은 남야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거기서 1941년 2월 16일 태어났고요. 남야영은 보로실로크 근처 조그만 기차역이 있는 하마탄이란 마을에 있었다고 하는데 브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 중간쯤에 있는 오늘날의 라즈돌로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김정일이 태어난 지름은 라즈로들로의 마을길 88번지 2층 빨간 벽돌집이라고 하죠. 기차역의 볼건에서 지금도 남아있어서 연해주 관광객들이 관광 코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경 사망했고요. 전용 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가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입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잊어버린 이야기인가 대답하지 않네요.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간 세월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고 고개 숙인 옥경이 태진합니다. 스님 노래를 트로트를 가끔 하더니 이건 안 합니까? 그 이상하면 제가 서른도 뭐 다른 사람들 그 트로트는 약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 태진한 노래는 한 줄도 따라할 게 없어요. 이 태진아가 본명이 조방헌이라고 하죠. 트로트 가수이자 작사가고 작곡가 겸 지금의 진아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예명이 태진아는 태현실의 태자, 남진의 진자, 나훈아의 나자를 따서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1953년 2월 16일 충청북도 보은군 탐보면에서 사남 3녀 중 사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안 했다고 합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 서울로 상경해 구두 닦기, 중국집 배달원, 식당 종업원 등은 안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1967년에는 영화 태권도 최후의 일격에 탄역으로 조방헌이라는 본명으로 출연했고요. 1970년에는 조방헌 본명으로 영화 쌍태양의 단역으로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태진아는 작곡가 서승일의 권유로 1972년 내 마음 급행열차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했지만 태진아의 데뷔 앨범도 완전히 판매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73년에는 추억의 푸른 언덕을 발표해서 1974년에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 인기 가수상을 수상하며 약간의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1974년에 공연 중 태진아보다 26년간이나 연상해 현대그룹 사장 부인입니다. 당시 그 사장 부인은 47이고 태진아는 21살이어서 자기보다가 26년이나 우에 있는 여인과 눈이 맞아서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그 남편이 형사를 데리고 여관으로 들이닥쳐 발각돼서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현대건설 사장은 이혼을 하게 되고요. 바로 그때 현대건설 부사장이 대통령 했던 이명박 씨였습니다. 이때 그 현대그룹 사장이 자기 마누라 부인이 태진아하고 간통죄로 시끄럽고 이혼하고 했으니까 현대그룹 사장직도 사표를 놨습니다. 그 바람에 부사장으로 있던 이명박이가 현대그룹 사장으로 진급이 됐죠. 승진이. 그러니까 이명박 씨를 현대그룹 사장으로 전격히 올린 공덕을 세운 사람은 태진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태진아가 구속이 됐다가 풀려났죠. 이후 한국에서 가수로 재기하면서 2장의 앨범도 냈는데 앨범도 성공하지 못하고 현대그룹 사장은 이혼하고 회사도 사퇴하고 당시 부사장인 이명박 씨가 사장으로 승진하는 계기가 됐고요. 또한 이 부부의 딸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태진아가 마음에 비지 않고 굉장히 괴로워서 1980년에 마음의 빚을 안고 돌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마땅한 직업이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태진아뿐이 아니라 누구라도 없이 미국 가면은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남진 씨가 소개해준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옥경의 인물인 이옥형입니다. 경이 아니고 이옥형과 결혼하게 됩니다. 1989년에는 한국에 와서 옥경이라는 곡을 발표하게 되죠. 이 옥경이라는 곡도 트로트 곡 메이커였던 임종수 씨가 작곡하고 조은파 씨가 작사한 곡으로 원래는 나훈아를 위해 만든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옥경이가 아니고 고향 여자였으나 태진아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고향 여자를 옥경이로 국명을 바꿨는데 원래 나훈아가 부를 뻔했고요. 녹음까지 완료했지만 음반을 발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진아에게 이 노래가 가게 됐고요. 이 곡은 데뷔 후에도 16년 만에 처음 히트한 태진아의 히트곡이 되겠습니다. 옥경이가 인기를 얻게 되어 엄지춤을 옆으로 추는 행상춤 일명 옥경이 춤을 추면서 이 앨범은 최대 앨범 판매량 150만 장을 기록하며 그를 최대 가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행사만 하루 15곳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태진아가 대중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옥경이는 그의 아내 이 옥형의 이름을 건 곡이기도 하여 태진아 본인이 가장 아끼는 노래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건강하게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트로트 노래를
부흥을 시켜서 쓰러져 있고 누워있던 트로트를 다시 일으킨 가수입니다. 장윤정입니다. 1980년 2월 16일 날 태어났죠. 2000년대 트로트의 부흥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데뷔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많은 트로트 가수들의 롤 모델로 현재는 꼽히고 있습니다. 1980년 2월 16일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에서 일남 일녀중 장녀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장윤정은 자기의 친정 아빠와 같이 살았고요. 결혼할 때 상견례 때도 장윤정의 소속사 대표와 장윤정의 친정 아버지인 장동수 씨만 참석할 정도로 장윤정 본인도 자기 친정 엄마와 친정 동생이랑 연을 끊고 현재는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장윤정의 친정 식구 등 아버지만 정상적인 분이라서 그런지 가정적 불화를 이혼하고 연을 끊고 살아온 탓에 지금까지 장윤정은 아버지하고만 같이 현재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획사에 들어가서도 음반을 낼 돈이 없어서 단역 배우로도 활동했고요. 실제로 어머니로 뜨기 전까지는 어머나를 노래로 뜨기 전까지는 19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까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나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등에서 재연 배우로 전전했었다고 합니다. 2004년도 어머나로 데뷔했는데 말 그대로 전국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음악 방송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트로트가 1위를 한 것은 김수희의 애모가 93년도 상을 받은 이후 11년 만에 음악 차트에 트로트가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장윤정의 트로트 데뷔곡 어머나는 작곡가 윤명선이 작곡한 노래로 처음에는 개은숙 측의 제의로 만들게 됐는데 그러나 개은숙이가 부르지 않고 노래가 이상하다고 퇴짜를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나를 주현미에게 찾아가서 불러보라고 권유했으나 주현미는 어머나의 데모 테이프를 듣고 난 뒤 가사 중에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를 내 나이에 맞지 않게 표현하기가 막막하고 판단하여 주현미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다시 김혜연에게 불러보라고 권유했지만 김혜연이가 아이 엄마가 부르기에는 가사가 너무 귀엽다는 이유로 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또 다시 송대관에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5명 가수에게 거절당하면서 방치될 뻔한 노래를 신인 가수 장윤정에게 전했고 장윤정도 역시 어머나를 부르기 싫어서 사흘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로 장윤정은 트로트 여왕으로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고 우리나라 트로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노래가 어머나라고 합니다. KBS 아나운서 도경환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지금 오손도손 잘 살고 있으며 또한 많은 히트곡을 생산하고 많은 이의 칭송을 받으며 행사의 여왕이란 칭송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채도 다 갚았고 남동생도 프로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와 같이 장윤정에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 동생과 어머니에서 지금은 완전히 연을 끊고 산다고 합니다. 오늘은 태지나서부터 장윤정 트로트 가수들의 생일이 많네요. 여러분 혹시나 젊은이들은 나도 자식 하나 트로트 가수 만든다면 이 생일을 잘 한번 맞춰보서 생산하는 것도 괜찮고
어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며느리 아들한테 손주 하나 이날 낳도록 좀 권유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FBI 방송 스님 여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1988년도 배우 김수현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울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의 아버지는 80년대 말하라 사랑이 어떻게 왔는가를 또 밤부도 등을 히트시키며 활약했던 록 밴드 세븐 돌핀스의 보컬 김충원이가 본 이 아버지라고 전합니다. 어린 시절 김수현은 매우 엄하게 자랐고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는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인성이 매우 좋은 배우로 알려져 있고요. 김수현은 2007년 7월 말부터 방송된 MBC 일일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에서 수영 부원 김수현 역할을 연기하며 연예계에 정식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음악 채널 KMTV 소년소녀 가요 백서에서 카라 출신 한승연과 공동 MC도 맡았고요. KBS2 해피 선데이 맛에 산다에 고정 출연을 했던 분입니다. 오셨다가 가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입니다. 우리 학교 책에도 나오는 시인 윤동주 시인 1917년 12월 30일 날 났다가 1945년 2월 15일 일제히 강점기 시간에 갔던 시인이자 작곡가입니다. 아호는 예환이고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죠. 명동촌은 북간도의 척박한 땅이지만 1899년 함경도 출신의 김야견, 김하규, 문병규 등이 140여 명의 식소를 이끌고 북간도로 집단 이주한 후 윤동주의 조부인 윤하연 등이 합류하면서 동방을 밝히는 곳 명동촌이라는 뜻을 지닌 북간도의 최대 한인촌을 형성했습니다. 서울 연희전문학교 2학년 재학 중 소년지에 시를 발표하며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 1942년 교토 도시사대학에 입학, 1943년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하여 100여 편의 시를 남기고 27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요절을 했습니다. 사인이 일본의 소금물 생체 실험이라는 견해도 있고 그의 사후 일본군에 의한 마루타 생체 실험에 제기됐으나 불확실하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 지금 중국 땅이죠. 저희는 1991년도 2년 중국하고 교류가 되고 3개월 후에 저희가 윤동주 고향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동주 고향에 거짐 최초로 저희도 가봤다고 전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 노래는 제가 압니다. 봄이 오는 아리랑 고개 제비 오는 아리랑 고개 가는 님은 밉상이요 오는 님은 곱상이라네. 이런 거 아리랑 고개는 님 오는 고개 넘어도 우리 님만은 안 넘어와요 한 노래. 사공에 밴 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이 노래를 부른 분입니다. 장세정 씨입니다. 노래는 많은 분들이 불러보고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누구 가수 이름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장세정입니다. 1921년 5월 28일 날 났다가
2003년 2월 16일 날 갇힌 트로트 가수입니다.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하여 생후 2달 만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만주에서 독립단에 들어가서 생활했고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평양 화신 백화점 악기점에서 근무하던 중 만 15살 무렵이던 1936년에 평양방송국 개국기념 가요 콩쿨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오케이 레코드사 이철에게 발달되어 가수가 됐다고 합니다. 오케이 레코드는 평양이 낳은 가희로 홍보하며 장세정을 데뷔시켰고, 1937년 초에 발표한 박영호 작사, 김혜송 작곡의 연락선은 떠난다가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항구에서 이별을 다룬 이 노래는 일제 감경계 민족적 한이 표출되어 크게 사랑받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가볍지도 않고 중한 듯하면서 시원한 놈이 느껴지는 장세정의 창법에는 청주한 새끼로 불리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고 전하죠.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 최고 인기 가수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케이 레코드의 간판 스타로 많은 노래를 유행시켰죠. 대표곡으로는 연락선은 떠난다 외에 김정과 함께 부른 마녀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을 비롯하여 아시나요 처녀야구 불망의 글자 토라진 눈물 항구의 무병초 잘 있거라 단발령 역마차 등이 있습니다. 말년엔 미국으로 이민해서 1978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은퇴 공양을 갖고 2003년 2월 16일 사망할 때까지 LA에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거주했다고 전합니다. 다음에는 가신 분입니다. 성직자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1922년 7월 2일 날 나셨다가 2009년 2월 16일 날 가신 천주교 성직자이자 사회운동가이자 한국 최초로 카톨릭 추기경에 서임됐던 분입니다. 김수환은 대구 도시민 남산동에서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세례명은 스테파노이며 아호는 옹기였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당시 군사 독재정권 퇴진운동과 활동을 했죠. 문민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사회운동과 방송활동, 복지사업, 언론활동, 강연 등을 했습니다. 한국 카톨릭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수십 년간 군부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 중 한 분입니다. 인권의 소외자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공동 선의 추구를 바탕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신앙을 실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008년 7월 노환에 따른 폐렴으로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으며 약 7개월 동안 투병해 오다가 다음에는 2009년 2월 16일 오후 6시 12분께 병마를 물리치지 못하고 향년 86세로 선종을 하셨습니다. 2009년 2월 20일 용인 천주교 경원 묘원에 안치됐습니다. 여담으로서 김수환 추기경이 제일 좋아했던 말년에 했던 노래가 김수의 애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목요일 오후 노래방을 직접 찾아서 애모를 부르시기도 하고 애모를 듣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아름다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마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기가 편치 않아서 오늘은 방송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